어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이 국회만 향한 듯 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결과가 초미의 관심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내려지든 윤석열 총장이 저희 정권과 함께 가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통령 후보 되실 분이 검찰총장 자리를 앉아갖고 우리 법무장관하고 사사건건 싸우는 게 이게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리 데려가세요. 두 사람이 치고 싸우는 거를 어떻게 야당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슨 물건입니까? 연락해서 잘 모시고. 말싸움 같아 보여도 좀 뼈가 있는 말일 수도 있어서요. 우상호 의원이 윤석열 총장 빨리 데려가라 귀찮아 죽겠다고 하니까 야당 홍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무슨 물건이냐 데려가라고 안 데려가라고 하게. 이거 뭐 이도훈 의원님 저희가 어떻게 좀 평론을 하면 더 고급스럽겠습니까? 듣기 조금 민망하고 우상호 의원의 저 짧은 얘기 속에 그 친문이라고 할까 민주당이라고 할까 문재인 정권이라고 할까 이쪽에 그 어떤 정치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그리고 우리 편 내에서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그 총장을 둘러싼 논란, 이거의 본질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무슨 개인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본질은 현 정권의 그 문제를 수사하려는 그 검찰의 수사를 그 정권이 힘을 동원해서 막는 거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는 거지. 네 편, 내 편 나눠서 우리 편 아니니까 니네 편, 당신들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또 아까 우리가 송영길 의원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그때도 윤 총장 임명한 거 잘못됐어. 그리고 우상호 의원, 윤석열 빨리 데려가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화살이 가는 거죠? 윤석열 총장을 그때 당시 보도로만 봐도 주위의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를 송영길 의원이나 그 우상호 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예. 만약 오늘 징계위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은 징계 의결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선택도 꽤 중요해졌습니다. 징계는 반드시 내려질 텐데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경징계, 또 하나는 직무를 그만둬야 할 중징계인데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경징계를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징계위원회를 안 한 것보다도 못할 거예요. 저 권력 측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후자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장혜철 평론가님, 저희가 뭐 이렇게 대통령 얘기를 지금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견책 말고 다소 비교적 이제 징계가 높은 수준으로 가면 대통령이 어떤 사인과 제가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절차대로 좀 진행되는지 이제 오늘 만약에 징계 결론내면 대통령한테 곧바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뭐 견책이나 아니면 감봉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직이나 면직, 해임 등의 중징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징계가 실제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 선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또 필요한 부분인 것인데요. 청와대는 앞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문재인 대통령은 동의하는 방향으로만 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지금 여러 공정성 논란이 있는 위원들이 선임된 징계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점. 그리고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이 징계위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사퇴를 하고 하루 만에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하루 만에 이용구 차관이 임명됩니다. 근데 그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 이미 호흡을 맞췄었고 여러 가지 사무실 논란이나 이번에 텔레그램 논란 등으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일을 두지 않고 차관 임명을 하루 만에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한 빨리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중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무리한 추론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용구 차관 임명 때부터 추미애 장관에게 마음대로 해라. 윤석열 총장 결국 찍어내는 쪽으로 가자. 저는 동조를 강하게 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학 교수님. 뭐 그동안도 그렇지만 오늘 징계위만 보더라도 벌써 윤 총장 측이 반발도 하고 뭐 기각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 논란들이 여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결론이 중징계로 나서 대통령이 사인을 한다. 그럼 나중에 이 징계위에서 불거졌던 논란들이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건지 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견책 이상이 되면 사실상 징계 제청을 하는 거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서 불복한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내고 그 대상자가 사실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나오든 징계가 나오면 거기에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명한 인사고 예. 따라서 그 내용이 갖고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증거를 갖고서 이런 징계 요청을 했는지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래서 청와대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단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 윤 총장이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그 맞서는 구도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윤 총장 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을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과 그 법무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 이완규 변호사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재가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집행한 부서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상대로 그 소송을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서로의 그 충분한 공방이 오갈 수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윤 총장도 대통령에 직접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 재판부도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그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총장 측이 생각할 때는요. 현직 검찰총장 징계는 뭐 사상 초유기 때문에 검찰 내부도 사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숨지기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뭐 일부 목소리기라도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2년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정 변호사님. 네. 징계 후에 징계위가 지나고 나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만약에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그럼 누군가는 또 총장 역할을 대행을 해야 될 텐데 예전에는 직무 배제가 됐을 때 조남관 대검차장이 했었을 때 근데 지금 조남관 차장이 추장관은 또 좀 사이가 멀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 있어서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추장관이 인사를 하는지 이거 검찰 내부에서도 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징계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해임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제 총장이 해임이 됐으니 새로운 총장을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사청문회도 하고 뭐 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정직이 된다고 한다면 총장은 그대로 있으니 대검 차장이 총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행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검 차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전적으로 그 취지에 따르지 않는 텐데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뭐 지시하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대검 차장에 대해서 뭔가 또 조치를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인사 이동을 해서 그 대검 차장 자리에 자기가 뜻이 맞는 사람을 갖다 놓는 것도 한 방법인 거고 좀 복잡해지죠. 그런 점에서 아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어중간한 정직보다는 해임 의견이 나올 걸 기다리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런 중징계가 만약에 나올 경우는 검찰은 뭐 내부는 완전히 그 검찰 지도부가 싹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겠죠. 특히 이제 정직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 대검 차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6시 39분이고 오후 오늘 징계위가 10시 38분쯤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딱 8시간째가 됐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2시간 정도의 정해 시간이 있었음에도 8시간째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인데요. 저희가 징계위에서 실시간으로 속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그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